이제 이게 제한이면 그러면 지금 말한 그 제한에서 말하는 웨이버 프로그램에서 오는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우선은 이제 그 웨이버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시면 홈케어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간병인들이 집에 이제 와서 네.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도 해드리고 위생은 괜찮은지도 봐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모시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잔 심부름도 해드리고 정말 내 자녀처럼. 근데 그 이제 다른 서비스도 많죠. 그걸 다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끊기면. 진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언니 잊어버려. 잊어버릴까봐 지금 하고 싶어서 얼른 물어보신 해. 것 같아요. 뭐냐면 네. 그 이제 그 홈케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홈케어 그 간병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왜냐하면 주위에서 보면은 그 간병을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뭐라 그럴까? 한탄 그런 걸 하실 때를 가끔 봐요. 근데 뭐 어떤 분은 뭐 어떤 집에 가니까 뭐 대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청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청소를 해야 된다고 막 하루 종일 다 청소를 했다. 내지는 또 어떤 분은 뭐 김치를 한 박스를 담는다고 뭐 배추를 한 박스 사다 놓으셨다. 그건 분명히 식사를 제공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김치를 담는 건 이건 파출부 일이지 사실 홈케어 하시는 분 seriously. I know. 그래서 기왕에 이걸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김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분들이 해야 할 거고, 물론 occasionally 뭐 도와야 되면 그분이 자청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또 모르고 또 이게 뭐 식사를 준비를 해준다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줘 애석해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 사실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해가 갈수록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이너스 케어처럼 이런 회사들이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저희 이제 고객의 거의 반이 영어권이거든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시키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못 보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해준다 그러면 뭐 냉장고 있는 거 꺼내다가 마이크로웨이브 돌려서 먹게 해드리고 물 조금 덮여드리고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끓이고 뭐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으로 어떤 집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왔다, 도움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예전에 제일 강조한 게 어머니 간병인이지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도우미라고 부르시지 말라고도 얘기해요. 도우미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분 표현으로는 내가 파출부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근데 거죠.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걸 좀 교육을 더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홍보가 더 돼야 되는 건가? 뭐 whatever it's called. 근데 도움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순한국 말이고 뭐 이제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그 길 건너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도 도우미가 될 수 있고, 모든 용어에서 봉사하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특별히 도움이라는 뜻을 조금 하대하는 뜻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냥 간병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나가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그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간병인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누워 계신 환자를 봐야 되니까. 환자 부르기만 해도 시간이 그렇죠. 정말 간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김치를 담고 어떻게 온 집안을 청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일을 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 평생을 가져오신 생각을 갖고 오신 거니까 이제 교육을 잘 해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면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자꾸 교육을 해드려요.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회사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때 제가 다 같이 그때 보험회사들 다 같이 얘기해야 돼. 그걸 방송에서 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같은 홈케어 회사들도 다 같이 정말 이 서비스가 뭔지를 솔직하게 교육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내가 열받더라고. 막 배추 한 박스를 담았대. 너무 지나친 거지. 뭐냐? 근데 사실 우리 앞집에 같이 우리 네이버에 사시는 분을 조이너스 케어에 소개시켜드렸는데 너무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만족하시면서 그분은 오시는 분이 한국 분은 아니신데 네. 이 손님도 한국 분은 아니시고 그런데 와가지고서 그 시간에 와가지고 필요한 그 이제 그 말동무도 해드리고 필요한 약 그런 거 해주시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사실은 그게 맞는 그쵸. 거고 맞아요. 그게 맞고 그 사람이 약 챙겨주고 어디 무슨 불편한 거 봐드리고 좀 나가는데 도와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근데 좀 저기가 요거는 모든 분야 이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글쎄, 그럴 수 있어요. 한국 맞아요. 커뮤니티라는 이 우리 좀 그 맞아요. 스페셜한 케이스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사실 이렇게 엑스트라 해주는 거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요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꽉 채우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한국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근데 너무 꽉꽉. 그냥 조금 여분을 남겨줘야지 네, 맞아요. 힘이 좀 남아서 그 다음날 와서 또 하는데 이걸 막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생각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면이 그런 거 그래요. 같아요. 모든 모든 프로페셔널이 면이 다 그래, 그래요. 그치, 그거는 이제 회계사로서도 이게 마찬가지. 왜 회계사가 할 일이야 하지만 해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각 분야에서 갖고 있는 그런 애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지금 혜택이 뭐 이제 그 홈케어라고 부르는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홈케어밖에 안 했나요? 아직 거기밖에 안 아직 했어. 거기까지밖에 안 꼴랑꼴랑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케어가 있죠. 시니어 데이케어. 네, 시니어 데이케어. 그래서 낮에 오셔서 어른 아이들 유치원처럼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액티비티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시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죠. 근데 그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게 간호사예요. 서비스 안에 네. 계셔야 돼 간호사가. 그날 있어야 데이케어 안에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해야 돼. 왜냐하면 어떤 뭐 사고가 나는 걸 보려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와서 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네. 보고해야 돼요, 그러고. 너무 두 분이 눈이 또말또말하셔서 이렇게 뭐 열심히 설명하게 돼요. 별걸 다 하는구나.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혈압을 체크했는데 갑자기 혈압이 뭐 막 190 이렇게 떴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요. 그걸 그냥 뭐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상하세요. 이게 아니고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금방 조치를 취해드려요. 그건 굉장히 굿투너.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간병인 서비스나 이 시니어 데이케어 서비스의 기본이 환자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왜 정부에서 돈까지 내주면서 이분들을 저렇게 대접을 해주냐? 그거는 그분들의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정부 돈을 더 많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는 거기서 계산을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집에서 넘어지면 에머전시로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저 센터에 가 있으면 저 사람이 그리고 건강도 더 좋아져. 운동도 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니까 건강도 더 좋아져. 그리고 이제 센터마다 특징이 있지만 조이너스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 문화센터처럼 운영을 하니까 취미 생활을 각각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운동도 엄청 빡시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해도 이거는 비교적 어르신보다 젊다는 뜻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땀나요. 저 와야 되네. 근데 처음에는 그걸 힘겨워 하시던 분들이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딱 붙어서 하니까 나중에는 이 허리도 진짜 이렇게 돼서 자기 발등도 찍으시고 그렇게 한 유연성이 생기고 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툴고 움직임을 크게 하실 수는 없지만 라인 댄스도 하시고 이제 움직임을 크게는 못 하시지만 라인 댄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림도 그리시고 악기도 몇 개 배우시고 하면서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고 또 집에서 혼자 계시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몸도 불편한 데다가 혼자 계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간병인이 집에 온다고 그래서 24시간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맡은 시간만 하고 가면 또 혼자 계셔야 돼. 그리고 어떤 자녀가 어머님, 아버님을 24시간 모실 수가 있어. 그리고 자녀랑 있으면 싸워요. 저도 우리 엄마랑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사회적인 교류, 참 그 좋은 것 관계.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센터는 또 뉴스를 계속 활발하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그 TV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TV 뉴스를 전하는 기자가 직접 아침에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데, 어떤 어머님이 자기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재미나겠다. 재밌지. 근데 그 이유가 세상 얘기를 여기 와서나 듣지.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녀들하고 뭐 어디 데모했냐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뭐 선거했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 얘기를 와서 듣는 게 너무나 재미가 나고 세상 사는 거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커뮤트. 그 이제 센터에 왔다가 집에 가시는 길을 다 센터 버스로 모시고 다니니까 불편한 게 없으신 거지. 그럼 어르신들은 도착하셔서 아침 드시고 뭐 뉴스하고 활동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근데 게임하면 또 조그만 선물 같은 것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점심 드시고 이제 집에 가면은 한 3시 정도 학교 끝나고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면 체력이 딸려. 항상 주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이 환자여야지 간병인이 가고, 환자여야지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 가니까. 그러면 한잠 주무시고 나면 저녁 시간이 딱 돼. 그럼 저녁 간단하게 드시고 텔레비 하나 보시면 자면 내일 아침에 또 학교 가는 거야. 숙제가 없잖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학교가 숙제 없고 시험 없잖아요. 갈만해요. 그러니까 매일 오셔도 부담이 없잖아. 그리고 진도도 안 나가도 돼.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 눈 그렸다고 내일 코 안 그려도 돼. 계속 눈만 그려도 돼. 근데 아주 앞서 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압박이 없는 거지. 이게 뭐 진도 나가야 돼, 시험 봐야 돼, 숙제해야 돼. 그런 압박이 없이 재미있는 사회생활을 하시고 문화생활을 하시는 게 즐거우신 거지. 근데 에이지에 제한이 없나요? 일단은 만약에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면은 메디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게, 메디케어는 없어도 되지만 메디케이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면. 그렇지만 이 정도 서비스를 나는 충분히 우리 애들 유치원 보내듯이 돈 내고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충분히 지불하고 오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많으세요. 에이지 제한 없이. 근데 언니가 가고 싶어?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아니, 근데 왜냐하면 왔는데 98세가 같이 계시잖아. 그럼 어쩌냐면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야. 그러니까 좀 불편한 게 생기니까, 그래도 70대 중반이 되면은 자유롭게 오시는데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는 어려워하시면서 오시고. 그게 아니라 형님이나 언니들이 막 심부름 시키실까봐. 아니에요. 그러진 않으셔. 왜냐하면 봉사자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노인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네, 그거랑은 알았어요. 다르게. 오케이. 65세에서 75세 분들은, 근데 저희 손님 중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세요. 말렌티어로 봉사를 하세요. 내가 분명히 여기 뭐 만약에 엘리저빌리티로 치면은 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여기 와서 활동도 하지만 봉사를 한다. 그게 훨씬 기쁨이 크니까. 그러겠네. 그러다가 수출이만 안 하면 되잖아. 뭐래? 수 안 봉사하는 틀려. 거는 수 안 틀려. 봉사하는 건 그렇잖아. 조이스 괜히 왔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아니면 말고. 마음이 우러나와야지. 이론은 그래. 근데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처음에 시작을 안 해. 그럼 그렇지. 그래서 모든 봉사. 이게 보통 일인가. 그래서 봉사로 하시니까 에이지. 선우쌤은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근데 저희가 최근에 60대 후반이 오셨어요. 봉사로 오셨어요. 엘리지빌리티가 되는데 그분은 나는 봉사를 하겠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남매가 많은 데에 언니들이 많으신 생활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친언니가 90이 넘으신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딱 잘랐어. 90대까지는 다 큰언니, 큰오빠.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이분이. 그리고 80대는
다 작은 언니, 작은 오빠, 둘째 언니라고. 그래.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본인보다 많으잖아요. 70대. 거기는 막내 언니, 막내 오빠로 다 통일을 했어요. 스마트하다. 네. 근데 왜냐면 본인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게 아주 좋으시대.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딱 80이신 어르신과 93세 어르신이 같은 자리에 앉으시는데 80이신 어르신이 93세 어르신을 일부러 거기 앉힌 거야. 도와드리고 싶다고. 근데 두 분 다 건강하신 편이에요. 연세에 비해서. 근데 신문도 챙겨드리고 밥도 다 먹었으면 그릇도 치워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보람이 있으신 거고 보기 좋겠다.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우리 엄마 같아.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엄마는 좀 아니고 큰언니 같은데요. 근데 나이 차이가 이제 열 몇 살이 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그런 생활이 거기서 만들어지세요. 사회생활이. 아니죠. 왜 그걸 자꾸 물어보냐면 나이가 들면 이게 뭐 학력이나 뭐 재산에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커뮤니티에 속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루를 좀 즐겁게 맞아요. 사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또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본인이 일단은 외롭지 않잖아. 오면 여러 사람들도 있고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퍼튜니티를 좀 보느라고. 근데 건강이 진짜 좋아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유치원비 내듯이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낼 만한 형편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세요. 밥이 일단 맛있다며.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밥이 중요하지. 아니. 사장님 백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케어 서비스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즐겁게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뵙는 어르신들이 너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일로도.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참 살맛 나죠. 즐거워요, 진짜. 그래서 이제 왜 얘기 하여튼 저는 신나서 얘기했고 자 홈케어, 데이케어 외에 다른 혜택은? 또 다른 혜택은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진짜요?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가는 거죠? 지금 이 서비스 하나만 받으면요 네. 다 받을 수 있어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면 나머지도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다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qualified. 어머, 네, 그게. 괜찮다. 네. 그래서 언니 근데 또 감격했어. 아니, 근데 아파야 돼. 요즘은 메디케이드 그거 받아서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왜 교회에서 또 반찬을 해다 줘? 아니 아파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는 분들 교회에서 왜 그런 걸 해주지? 그 밥으로만 싫어? 부족하신 거 해주기? 아닐까요?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아니, 왜냐면 그거는 교회에서 그냥 발런티어리 하는 걸 거고. 그래,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나는 지금 생각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아프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다 퀄리파이가 되셔서, 붙을 수 있는데, 일부러,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뭐, 거기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간병이 집에 오는 것도 싫고, 그러신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신청해서 받아놓고 도시락이라도 받아서 드시면 도움이 안 될까. 맞아요. 그러네. 그죠? 음식은 안 해도 되니까. 네. 이거 한국 음식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국 음식을 안 하죠. 네. 미국 음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주는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한돼 있어요.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음. 한국 분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정도고 그렇지만 지금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저소득층 그리고 너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널싱홈에 가실 정도의 건강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감사한 음식이고 그런 약간 맞아, 거기에 차이가 모순이 있어요. 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주변에 보면은 사실 혼자 지내시는 말하자면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좀 그런데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자기가 이제 해서 드시고 이제 하는데
혼자서 뭘 얼만큼 해 드시겠냐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데 기본적으로 뭐 어떤 뭐 지병이 막 있거나 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저는 어떨 때 보면은 잘 걸어가시나? 넘어지시는 게 가장 네, 걱정이죠.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 주변을 잘 살피시네요. 네. 그리고 뭐, 저분이 혼자 이렇게 배 쓰니까 목욕은 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지. 딱 그 두 개만 돼도. 어, 딱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두 개만 돼도 이제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당선? 거기. 그러니까, 음. 이런 거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하네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정부 보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본인이 형편이 되시면 정당하게 그냥 유치원 가는 셈 치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유치원 열심히 보내잖아요. 그렇게 그냥 돈을 페이하고 오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데이케어 센터들이 돈을 비싸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사로 치면 두 끼 식사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근데 그러고 와서 그 모든 걸 같이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집 팔아서 우리 애 줘야 돼. 뭐 나 이 돈 아껴서 우리 애 줘야 돼. 그거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조이스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거 롱텀 케어를 써서도 되잖아, 그죠? 롱텀 케어도 네, 되지. 그쵸. 잘 쓰고 계시는 거. 근데 이제 롱텀 케어는 어쨌든 어떤 환자의 레벨이 또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환자가 아니래도 그 지내는 시간이 프리벤트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내고 오는 사람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도 올 수 있다. 전혀 상관없어. 네. 그러면 오면은 건강을 훨씬 잘 유지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지. 일단은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즐겁게. 90세 되신 그 손님 한 분이 이제 돈을 내고 매일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기 가지 말라 그럴까 봐 겁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생신이 돼서 타주에서도 자녀들이 다 왔는데 3일을 있는데 화가 나셨대요. 빨리 안 가서 평일날은 그러니까 주말에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틀을 너네 집 봐, 난 갈래 그러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나 나 없는데 쟤네들끼리 웃고 뭘 하나가 너무 궁금하셔서 못 견디겠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재미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유일한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아침에 인사를 이제 데이케어 오시는 분들 인사를 이렇게 쫙 드리거든요. 아버님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나 여기 아침밥 빨리 먹고 싶어서 오늘 제일 일찍 왔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밥 그렇게 맛있으세요? 그럼 나 여기서 아침 점심 먹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난 집에 가 저녁 안 먹어. 안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어르신은 이제 그 저희들 직원들이 아무래도 8, 90대가 아니잖아요. 직원들 더 젊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들을 보면은 본인도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있긴 해. 그죠? 그럼. 에너지를 받는 네. 그럼.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어떤 어머니는 저만 보면은 아유 이렇게 젊고 이렇게 우아하시고 막 이래요. 이뻐요, 이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젊음 자체를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고 만져. 이렇게. 근데 이쁘지.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엄청 젊진 않잖아요. 그래도 애가 대학을 가는데.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본인보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치. 없으니까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좋다. 내려갈 때 빨간 립스틱 바르고 진짜는 거야. 그래야 된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 그래서 이제 지금 밀 서비스까지 했는데 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응급 상황에 버튼만 누르면은 이머전시가 오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 같은 걸 주거든요. 손목 시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무료로 나오고 매달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메디케이드가 커버를 해주고. 근데 제가 재밌는 건 이제 제가 정부 미팅을 이제 자주 가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이 응급 하시는 분들 나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나. 근데 전화가 100통이 오면은 90 정말 조금 가정에서 95통은 얘기하고 싶어서
어머 어떻게 하면 좋니? 이머전시가 아니라 나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 플랜 C에서 네. 그래서 컴패니언을 예. 넣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때 네. 방송에서 그게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참 놀라웠어요. 저도 그게 들어가서. 진짜. 근데 아 이게 심각하구나.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대배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저는 수다도 안 떨고 막 이러는 사람으로 하도 봐서 언니 이미 끝났어 언니는. 머니돈나 하면서 끝났어. 근데 뭐 집에 있어서 집에 있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때 뭐 내가 뭐 빨래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김치를 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집에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할 일도 없는데 마땅히 할 일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뭐 그런 스케줄이 없어. 그러면 갑자기 너무 심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나 너무 싫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근데 또 이렇게 친구라는 게 나 심심한데 밥 먹을까? 이렇게 안 해서 되지. 그래? 이렇게 나온 사람 없잖아요. 안 되지. 돌아가면서 다 전화해. 한 명은 나오겠지.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제가 놀아드릴게요. 컴패니언 자, 서비스. 자존심 챙기다가 병들어. 무슨 쓸데없는 자존심. 근데 저거는 1년에 하루를 갖고 저러시는 거야. 그러니 365일을 맞아요. 어떻게 지내냐는 거지. 나 퍼펙트리 이해해. 자, 그럼 하여튼 네. 호출, 긴급 호출. 네, 그 서비스가 있고 오, 그렇구나.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 SFC라고 스트럭처드 패밀리 케어기버. 이거는 뭐냐면 가족이 나를 돌볼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아니에요. 원래 생긴 지는 있었어요? 좀 됐는데 네. 이게 라이센스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조이너스 케어는 받았어요. 제가 신청했어요. 팬데믹 때. 나도 박수 쳐야 될 것 그러면 같아. 아니 근데 그러면 무슨 박수 박수를 좀 성의 있게 쳐봐. 아니 뭔지 자, 알아. 내가 원래는 어. 기본적으로 간병인 서비스는 제3자만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 못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외부 사람들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잠시 오픈이 돼서 가족이 그러게. 볼 수 있어. 그거는 완전히 exception인 거지. 예외적인 거고 SFC는 그 조건에 관계없이 딸이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거야. 며느리, 라이센스가 없어도. 아들이 나를 돌볼 수 있고. 내가 근데 그 케어기버의 라이센스를 어떤 왜 그 SFC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술을 팔려면 리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SFC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땄다는 거지. 강지연이. 그 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냐면 그 자녀분들이 케어기버는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그렇죠. 맞아. 숙련된 케어기버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시켜줄 회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경험이 없으면 안 되고 굉장히 보는 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지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우리 엄마를 보고 싶은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 돈도 벌어야 되고. 예.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이제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큰 거네요. 그죠? 네. 예. 근데 그 원래 팬데믹 때 그러니까 템포럴리 주어졌던 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없어질 거라고 예고가 됐어요. 현재 이제 이 우리가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부터 3개월 후에 없어질 거다라고 전 프로바이더들한테 예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니어 분들이 여기를 컨택해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걸 어떻게 돼야 되나? 여기랑 컨택을 맺으셔야 되는 거나? 그러니까 그냥 자녀분이 아니 그래갖고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그러니까 복잡해지네, 저희한테 갑자기. 문의를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헬스 코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분을 교육을 해드리고 그럼 이제 그 자녀분들이 교육을 다 이수를 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분은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24시간 나랑 엄마랑 같이 있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살아야 돼요. 주소가. 그래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메디케이드 시간이니까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여기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예. 할 수 있어요? 없대잖아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그런 다른 그 데이케어나 뭐 홈케어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조지 안에. 네. 그 사람들 그 회사들도 이런 라이센스가 다 있어요. 강 본부장이 왜 자랑을 했을 것 같아? 야, 그러면 이거가 뭐가 아닌데? 굉장히 독특하게 지금 자랑할 만해서 한 거야.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박수 다시 치세요. 아까 너무 성의가 없고 영혼이 없었지. 이해되셨어요. 나는 다른 데도 하는 줄 알았어. 나 많이 봤거든. 근데 그 많이 본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익셉션 동안에 아니고.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 지금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1월 11일까지 내년 1월 11일까지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잠깐 오픈해 줬지만 원래 조지아는 안 돼요. 다른 주는 돼. 아니, 되는 주도 있어. 예. 2주 그렇지만 아는 게 조지아가 합법적으로 SFC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자녀들이 보실 수 있어요. 계속. 그건 되게 큰 장점이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메디케이드가 로또도 아니고 무슨 뭐 이제 그런 어떤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분들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퀄리티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정부에서 어디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그 보장해주는 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혜택이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소개를 드렸어요.